안녕하십니까. 탈북어민 강제 북송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반인륜 국가라는 딱지를 붙이게 됐습니다.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던 그 당시를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질 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강제로 북송한 사실 자체가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입장입니다. 반면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2명의 어민을 16명의 동료를 살해한 엽기적 살인마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전 정부 흔들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14일에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이 총감독으로 나서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작전을 벌이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가롭게 정쟁에 몰두할 때가 아닌데 대통령이 정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게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북측에 탈북어민 인계 의사를 전달한 2019년 11월 5일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에게 부산 한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냈습니다.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명시된 김정은의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 주민 보호라는 헌법적 의무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자자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펜앤마이크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귀순 의향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들은 남으로 내려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강도로 가려 했다.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도망가다가 체포된 후 귀순 의향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귀순 의사도 없었고 귀순 의향서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4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모두를 속였다. 2명의 어민들이 보호 조치만 요구했을 뿐 귀순 의향서에 사인한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들이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사인한 사실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만약 그들이 흉악범이라면 귀순에 100% 진정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흉악범이라면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고문과 총살이 명확한데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배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한국에 가면 무조건 북송된다, 탈북해도 소용없다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귀순 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강인선 대변인은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겨 있다.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질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11월 당시 통일부는 이들이 배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남한으로 넘어온 흉악범이라는 점, 그리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북한으로 인계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통일부는 탈북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피해를 생각한다면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었다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들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냐 아니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16명을 죽였다는 것까지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했습니다. 16명을 죽였다면 그 배는 피로 흥건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배를 물증으로 수사한 다음 법원에서 판단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당시 그 2명의 어민들이 선박에 페인트 칠을 했고 사체와 선박에 있던 모든 증거들은 바다에 버렸기 때문에 물증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2 사람을 우리 법정에 세울 경우 그들의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대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권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하고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잠깐 행정적인 조사를 한 것으로 살인죄를 단정해서 북쪽으로 추방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4일 통일부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북한 이탈주민법이 시행된 1997년 이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입국한 북한 주민 10명이 국내 거주를 허가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살인마이기 때문에 북송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변명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강제 북송 당일인 2019년 11월 7일 오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어부들을 송환할 때에 자해 위험이 있어서 판문점 공동교육 경비구역 대대에 에스코트를 요청하자 국방부에서 민간인 송환은 불가능하다고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경찰 특공대 8명을 동원해서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적으로 표류해안 북한 주민을 호송할 때에는 대한작십자사가 인계하는 원칙을 명백하게 어긴 것입니다. 정부가 무리를 해석하면서까지 정상적인 관행을 깨고 군이나 경찰에 호송을 부탁했던 이유는 어부들이 강제 북송을 반대해 자해할 우려까지 대비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겁니다.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고문방지협약이라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북 제재와 인권 전문 변호사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VOA 방송에서 검증되지 않은 북한의 살인자라는 주장에 의해 그들이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그들이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사법 절차가 없는 곳, 구타, 고문 등 인권 유린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려면 죽음을 다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법정에 세웠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조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을 북한으로 강제 북송한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며 그 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반인륜 국가라는 낙인과 불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이 또한 문재인이 말하던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나라꼴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